이렇게 가시죠. 안녕하세요, 원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어 다운샷 장비 선택과 그 다음에 채비 요령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약간의 노하우 정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어 다운샷 이제 시즌에 맞춰서 몇 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해권에서 주로 다니고 있고요. 인천에서부터 군산권까지만 제가 다녀본 것 같아요. 그 밑으로 이제 변산이라던가 목포, 완도 이런 쪽으로는 해본 경험은 없고요. 거기 맞춰서 제가 배운 대로 처음부터 막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배운 대로 공유하는 정도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광어 다운샷이라 그러면 이제 드롭샷이죠. 배수로 치면 드롭샷인데 아래 싱커가 있고 위에 바늘이 있는 그런 채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런 쇠추나 그렇죠? 납추, 기다란 형태의 납추를 선택을 하고 이런 잠시만요. 바늘이 많아요. 보통의 이런 섀도엄 계열의 웜을 사용해서 광어를 낚는 그런 낚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실 게 이런 쇠추, 그러니까 20호에서부터 40호, 50호까지 무겁게는 사용하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추 부하의 낚싯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 지금 사용하는 로드는 퓨리어스 RS 에디션, 그렇죠? 거기에 672FM 광어 다운샷 전용 모델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플랫마스터 새롭게 출시되는 광어 다운샷 모델이에요. 플랫마스터라고 약간 레귤러 액션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퓨리어스 RS 에디션 67FM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패스트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세다가 허리까지는 세요. 세다가 팁 부분이 살짝 부드럽습니다. 요 앞에 한 마디 정도 20cm에서 한 30cm 정도가 부드러워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베리 허리 부분이랑 버트 부분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대광어가 낚이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로드이고 견착이 편하고 그 다음에 바닥 감도 있잖아요. 이 싱커 추로 바닥을 읽었을 때의 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기존에 있던 로드들도 있겠지만 저도 다른 타사의 제품도 써봤지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에바 그립에 투핸드 그립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어깨 견착이 편하게끔 뒤에 에바가 조금 약간 슬림합니다. 이런 67FM이 있고, 그리고 원래는 지금 갖고 있는 건 69M이에요. 67FM 집에 있는데 이건 69M인데 이거는 약간 더 팁이 부드러워요. 67FM보다는 길면서 살짝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라이브 웨이트 외수질용으로 나오긴 했는데 부드럽기 때문에 보통의 광어 다운샷이라 그러면 한 대만 갖고 다닐 수는 없어요. 왜냐면 추 부하를 두 가지 선택을 해서 물 갈 때랑 안 갈 때랑 낚싯대 한 대로 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두 대로 해서 한 30호 봉돌에 맞는 로드 한 대, 미디움이나 미디움 라이트 한 대, 그 다음에 40호 봉돌에 맞는 미디움 헤비나 헤비 모델 한 대, 그렇게 해서 두 대를 세팅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통 미디움에서 미디움 헤비 두 가지 선택을 하거나 미디움 라이트에서 헤비 이렇게 갭을 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요 플랫마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652ml이에요. 6.5피트의 미디움 라이트, 그리고 이 퓨리어스 RS 에디션과는 틀리게 플랫마스터는 레귤러 테이퍼예요. 팁이 좀 더 세요. 그렇죠? 아까 전에 여기만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팁이 세니까 이 베리 허리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팁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허리가 부드러운 그런 레귤러 테이퍼예요. 그래서 약간 라이트 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RS 에디션보다는 살짝 10% 정도 감도가 더 좋아요. 아까 전에도 좋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레귤러 테이퍼이면서도
이 추구파 느끼는 정도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감도라는 게 개인차가 조금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고요. 이제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시트죠. 릴 시트 같은 경우는 RS 에디션은 슬림 시트고 요거는 약간 볼륨감이 있는 시트예요. 후지 시트인데 이 후지 시트도 릴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슬림한 로우 프로파일 타입에서 릴을 쓸 때는 이렇게 두꺼운 시트를 써도 이 안착감이 좋아요. 이 그립감이 좋다고 그러죠. 이 쥐었을 때 그립감이 좋습니다. 근데 슬림 형태의 이런 시트에서 또 슬림한 로우 프로파일 납작한 베이트를 쓸 때는 이제 빈 공간이 생겨버리면은 좀 쥐어야 된다는 이 피로도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림한 릴에는, 이 시트에는 약간 도톰한 이런 연몰 프리미엄이죠.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도톰한 릴을 쓰는 게 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손이 작으니까 거기에 자기 손에 맞는 릴의 타입이랑 로드의 시트 타입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슬림한 게 좋다, 무조건 도톰한 게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릴과 시트를 견착했을 때 이 감는 본인의 손에 맞는 그립감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로드 선택을 하고 센 로드 한 대, 두 대를 세팅해 주신 게 좋고 릴은 그러니까 얇거나 두껍거나 자기 손에 맞는 두 대를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보통 0.85에서 1.25를 선택을 하는데 무난하게 1호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쇼크 리더, 목줄이라고 하죠. 저도 보시면 보세요. 끝이에요. 한 발. 제가 키가 160인데 이게 딱 엄지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 양쪽을 벌렸을 때 150이 나옵니다. 그렇죠? 150.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 더. 150. 보통 두 발의 쇼크 리더를 줍니다. 한 발 주셔도 되고 두 발 주셔도 되고 세 발 주셔도 되는데 보통적으로 무난하게는 두 발, 한 3m 정도 목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쇼크 리더의 두께는 합사, 원사가 1호의 합사를 쓰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위브론 쓰거든요. 위브론 이제 루어용 쇼크 리더가 나와요. 3호 12파운드, 3.5호 14파운드의 카본사를 쓰고 있습니다. 모노라인을 써도 좋은데 조금 더 감도를 잘 느끼고 싶다. 그럴 때 제가 쓰는 거는 카본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얇게 쓰면은 10파운드도 쓸 수 있는데 무난하게 쓰는 거는 3호를 쓰고 약간 어초라던가 조금 이 바닥이 거칠다. 그리고 조금 수심이 깊다거나 하면은 3.5호나 4호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브론 카본 이렇게 새롭게 나오지만 저는 이제 작년부터 지금 쇼크 리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호수마다 해서 보통 여기 봐봐요. 3.5호 돼 있죠. 그 다음에 3호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2.5호. 이렇게 해서 10파운드, 12파운드, 14파운드 요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쇼크 리더를 조절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에 이제 챕이 있어서 이 매듭도 중요해요. 사실 직결을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보통 PR 로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올브라이트 매듭을 쓰고 있어요. 직결을 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PR 로트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쇼크 리더를 두 겹으로 겹쳐서 10cm씩 겹쳐서 넣고 합사를 넣고 고리를 만들어서요. 이거 한 15cm 정도 빼서 10바퀴만 돌려줘요. 5, 6, 7, 8, 9, 10. 그리고 여기 줄을 잘 잡고 반대쪽으로 다시 하나, 둘,
되돌아가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그 원사가 나왔던 그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조일 때가 중요해요. 조일 때 매듭에 꼬인 부분을 살살살살 밀면서 당겨주면 끝. 목줄이랑 원사랑 같이 당겼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매듭 마무리만 줘주시면 되고, 이때 매듭 부분을 최대한 짧게 잘라주세요. 합사 가위로 짜투리 없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진짜 튼튼해요. 10바퀴만 감으면 돼요. 12바퀴, 13바퀴 감아버리면 조금 매듭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규격이 10바퀴 정도가 무난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통 기성채비 있잖아요. 바쁘면 기성채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스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채비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매듭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매듭에서 강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낚싯줄은 매듭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듭은 약해져요. 매듭 강도가 있으니까 점점 조여지면서 터지기도 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매듭 강도를 생각을 해서라도 직접 채비를 합니다. 도래 매듭이라도 한 번 더 빼는 거죠. 그렇죠? 도래도 매듭이 한쪽 두 쪽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매듭 부분을 뺀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이드 갭이랑 스트레이트 훅을 쓰는데, 보통 챔질이 잘 되는 건 스트레이트 훅이에요. 확실하게 스트레이트 훅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쓰고는 있는데, 피나에서 나오는 그런 훅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스트레이트 훅에 여기에다가 이제 원키퍼를 달아서 쓰고 있는 그런 스트레이트 훅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웜이 있습니다. 네. 웜이 이제 스트레이트 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배스할 때 쓰면은 쭉 밀어서 넣어야 돼요. 흐트러짐 없이.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웜이 조금 더 오래 안착될 수는 있어요. 웜을 잘 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보시면 살짝 삐뚤어졌죠? 네? 살짝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잘 껴야 되는데 이런 게 어려워요. 제가 껴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의 이런 트리거 X 같은 경우는 껴서 배분으로 나와서 돌려서 웜이 나오는 부분을 와이드 갭처럼 이렇게 끼셔도 돼요. 그러면은 흐트러짐은 없죠. 근데 보통 배가 갈라져 있지 않는 웜들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바늘이 도출되어 있고 이 웜이랑 훅 포인트 라인의 갭이 크기 때문에 광어가 물었건 우럭이 물었건 물었을 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들지 않더라도 훅셋, 챔질이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확실한 건 그렇고요. 제 경우는 웜을 조금 더 배스를 하다 보니까 이 와이드 갭이 편해요. 끝에 웜 코만 이렇게 살짝 뚫어서 돌려서 180도 돌려서 다시 웜의 허리 부분만 관통해서 훅 포인트를 살짝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진짜 배스 낚시 하는 것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웜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웜 일자도 좋고, 일단은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챔질이 덜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챔질이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목 낚는 곡이지, 내 실수지 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오픈돼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포인트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고요. 그렇죠? 저는 성격상 훅 포인트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초라든가 이물질이 끼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훅의 사이즈는 보통 3제로, 4제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민해서 2제로 쓰거나
뭐 작게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끝에만 물었다, 그렇죠? 입을 못 벌려서 끝에만 물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광어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쪼는 입질이 아니고 보통의 흡입을 해야 돼요. 물이랑 같이 루어를, 그러니까 먹이를 흡입을 해서 먹는 석션 바이트라 그래가지고 흡입해서 먹는 그런 형태의 어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훅 했는데 바늘이 안 걸려서, 이런 와이드 갭처럼 안 걸려서 뒤에 이빨 자국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포인트가 안 나와서 옆에 이렇게 옆에 웜이 돌아져서 옆에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안 좋은 거죠. 채비를 보여드릴게요. 방금 슈퍼리더를 맸었으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바늘 매듭 부분입니다. 바늘 매듭을 쭉 주죠. 근데 이 단차가 중요하잖아요. 보통 40cm, 그러니까 적게는 30cm인데 10단위로 끊을게요. 30에서부터 뭐 80에서 1m까지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저는 노멀하게 50cm, 60cm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계속 잘 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낚싯대 길이를 보면은 엔드 길이를 미리 재놔요. 40cm다. 그럼 40cm에 맞춰서 하고, 그쵸? 엔드 길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 길이로 합니다. 팔, 보통 요 팔,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접근돼서 팔 길이가 60cm라고 해요. 그쵸? 60, 40. 몸에서 40. 두 뼘이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합이 160 정도 되는 거죠. 네. 60에서 놓고, 다시 팔로마 매듭이에요. 드롭샷 하는 팔로마 매듭. 열 줄을 쭉 빼요. 보통 베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죠? 바늘만 이렇게 통과시킨 거예요. 여기서 고리 매듭을 돌려서 쪼이면은 매듭이 형성되는데, 쪼기 전에 오른손에 고리 부분을 쭉 앞에서 등 쪽으로 넣어서 이 원줄만 정렬이 잘 되게끔 당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사 쪽이랑 싱커 쪽이랑 딱 잡아보세요. 이렇게 바늘이 섰죠? 이렇게 바늘이 서 있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바늘이 거꾸로 누웠다 싶으면 다시 바늘의 앞과 등이거든요. 앞쪽에서 등 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바늘이 거꾸로 돼 있을 때는. 그래서 앞에서 등 쪽으로 이렇게 다시 통과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운샷 매듭을 하고, 드롭샷 매듭이에요. 단순하죠?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웜을 체결했을 때 웜을 베스원처럼 사용을 해볼게요. 저는 이게 너무 편하니까 네,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근데 보통 바로 뒤에서 이렇게 먹거나 돌려서 먹으면 좋은데, 웜이 이렇게 옆으로 섀도우험이잖아요. 짜부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미끌려서 챔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올바르게 밑에서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웜이 미끄러져서 옆으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질은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이게 잘 해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훅업을 위로 옆으로 채고 넣는 게 아니고 위로 딱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싱커를 체결할 때는 저는 이제 핀도레를 사용합니다. 이런 저가의 벌크로 되어 있는 이런 핀도레를 해서 이제 보세요. 여기 고리가 몇 개냐. 핀도레를 해서 빠르게 쇠추죠. 친환경추라고 하죠. 요즘에는 친환경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40호예요. 근데 포인트 이동할 때 얕은 수심으로 간대요. 그럼 40호에서 빼서 30호로 매듭을 최소화해 가지고 싱커만
바꿔주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엔드 부분 싱커에 들어갈 때는 뭐 핀도레나 그죠? 아니 고리 그러니까 스냅만 있는 그런 걸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핀도레 저가 용사의 벌크로 있는 핀도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광어 다운샷 챕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하우가 살짝 들어갔는데 보통 바닥을 챕을 딱 내리면 쿵 찍어요. 그렇죠? 바닥을 뻘이거나 그렇죠? 만약에 사질이거나 뭐 여러 가지 바닥이 있을 거예요. 안반이라거나 그러면은 쿵 했을 때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싱커가 바닥에 닿았을 때의 어필력이 파장이 이 주변에서 놀라거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걸 인식하고 위를 볼 거예요. 싱커를 보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쿵 하면은 위를 볼 거예요. 왜냐면 바닥에 붙어 있는 어종이거나 이런 여나 구조물에 붙어 있는 대상어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거를 보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떠 있는 이 섀도움을 볼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이게 들쑥날쑥 하면은 먹기가 힘들고 공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하는 거죠.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바닥을 싱커를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웜이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고 소리, 드드득 소리는 나는데 위에 웜이 보니까 이걸 공격하게 되는 거죠. 웜도 살랑살랑살랑 같이 움직이겠죠? 이 싱커가 전달력 때문에 살랑살랑살랑 아니면 조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사 끄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툭 걸리게 되면은 이 액션도 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거나. 그죠? 그러니까 끌기 위주로 일단 하세요. 그리고 바닥에 거칠다 그러면 살짝 들어서 이렇게 끄세요. 그러면 중간에 툭 중간중간 걸릴 거예요. 그래도 먹습니다. 근데 너무 바닥에 붙이려고 툭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조가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살랑살랑 달 듯 말 듯 하는 이런 싱커를 끌어주는 액션에서 바이트가 많이 들어오고 입질 빈도수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거고 상황에 따라서 뭐 활성도가 좋고 그러면은 뭐 진짜 길게 줘서 들쭉날쭉 해도 먹고 진짜 그냥 내리기만 해도 먹고 그럴 거예요. 제 상황에 대해서 노하우는 바닥 끄기 이렇게 달 듯 말 듯 싱커를 세워서 누워서 이렇게 끄는 게 아니에요. 세워서 이 싱커의 밑바닥 있죠. 밑바닥이 달 듯 말 듯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 듯 말 듯 하게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면은 분명 기본적인 조가나 이런 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선사입니다. 선사의 선택에 있어서 앞자리냐 중간자리냐 끝자리냐인데 파도가 있고 너울이 있고 기상이 전날에 안 좋았거나 기상이 안 좋아질 염려가 있다. 그러면 중간 자리가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포인트가 앞쪽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채비가 떠버리고 막 이렇게 뒤에도 떠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배가 보통 중간이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중간 자리. 근데 날씨가 좋고 그러면 그냥 앞뒤에 선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먼저 들어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채비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는 중간 자리가 좋습니다. 저는 뭐 촬영 때문에 앞자리에서 선택하기도 하는데 중간 자리의 기본적인 조가는 가장 좋아요. 채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이제 채비 방법, 장비 선택 요령, 그다음에 노하우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가오는 이제 광어 시즌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바닷바람도 쐬고 광어도 낚아가면서 재밌게 유익하게 낚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웜 같은 경우는
잘 선택을 해주세요. 네. 진짜 막 빨간색 무조건 잘 잡히고 버클리 HD 쉐드 무조건 잘 잡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HD 쉐드 쓰는 사람 옆에서 저는 그분 한 마리 잡을 때 저는 한 7마리 낚고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잘 낚이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 물색이나 조류나 뭐 베이트핏이 멸대가 있다거나 그런 거에 맞춰서 색깔을 한 5가지, 6가지 기본적인 것만 준비를 하셔서 하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하얀색, 불투명도한 하얀색, 핑크색, 레드, 그 다음에 모터오일, 워터멜론. 이 5가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얀색, 핑크색, 그 다음에 기본적인 레드, 모터오일, 그 다음에 워터멜론. 물이 맑거나 할 때는 워터멜론 쓰고, 그 다음에 물이 맑은데 조금 더 수심이 깊다 모터오일 쓰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고 비투가율이 높다 하면 레드 기어 쓰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물이 탁하거나 명암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핑크색이나 하얀색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좋은 내용 있거나 출조 나가서 더 좋은 내용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광어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자, 여보세요. 다리가 어떻게 왔어? 건강히 왔어요. 오, 준수해. 여기 왔어요. 어디 사겠는데 무거운 거야? 삑 그래서 놀래서 물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좋아. 감사합니다. 방금 외연도 아일랜드호를 타고 앞에 64짜리 광어입니다. 네, 좋아요. 저도 올리려고 하는데 바닥에서 조금만 더, 한 3초 정도 더 기다렸다가 그 순간에 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크게 올려주세요.